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마케팅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치 확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13주차에서는 가치 확산 그리고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가치를 어떻게 선순환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AI 기술에서 개발하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 그 전문가, 그런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수업될 것 같습니다. 자, 13주차에서 가치 확산인데요. 가치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AI 혁신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문제 정의를 했고,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문제를 정의해야 문제 해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적용하는데 적용 방법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다섯 번째 알고리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능적 가치 구체화를 해가는 것까지 왔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경험적 가치인데 이 경험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가치를 구체화한 다음에 그 가치가 가다 멈추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선순환돼서 구축이 된다면 그 가치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떤 용도로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AI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AI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과와 같고 데이터는 비료와 같아서 사과는 하나의 구조를 가진 씨앗으로서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비료라고 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성장한 나무,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알고리즘이 어떤 어떤 사과라도 어떤 용도로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치를 확장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혁신에 가치가 설계됐다면 이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실현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더 좋은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확장이라 합니다. 가치를 더 좋은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치 확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9년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AI 선도 기업, 인공지능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은 기존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AI 기업 35%는 2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미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능 하나하나 그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가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선도 기업일수록
더더욱 AI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좋은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대면 수업 때 설명을 했던 존 세븐이라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부상을 예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부상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아주 생생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축구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이후에 이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 부상을 줄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었던 존 세븐은 이제 축구를 떠나 축구는 물론 농구에서도 이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즉 축구에서만 선수 부상에 대한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농구에까지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이 가치 확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가치 확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축구에서 농구로, 농구에서 무슨 핸드볼로, 뭐 배구로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우리는 확장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I 기능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존 세븐은 기존 부상 예측이라는 소극적인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고 주특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부상 방지만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또 오히려 각 개개인 선수별 주특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까지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하나의 좁은 의미에서도 그 안에서 기능을 확장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입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 세븐의 예를 들었는데요. 구글이 2018년에 듀플렉스를 발표한 이후에 콜조이를 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3,20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했는데요. 매장에 걸려오는 고객의 전화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객들이 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다 보면 그 응대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88이라든가 이런 대표 전화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직접 응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상담원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을 AI 기능이 자동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기능에는 스팸 전화를 차단하고 또 발신자에게 기본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고객에게 예약을 받기도 하고 예약까지 받아서 다시 상담해주는 역할까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챗봇처럼 상담까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에 굉장히 AI 혁신에 인기를 끌었던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해서 가치를 실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 인건비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또 소비자가 많이 대기해야 되는 대기 시간을 줄여서 소비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치 확장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AI도 인공지능도 결국은 기업에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수익 모델이 있어야 투자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치를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의 AI의 강력한 기능이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면 커다란 성장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닌 기능적 가치를 고객에 어떻게 전달할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달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경험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지, 소비자가 사용할 때 경험적 가치가 아주 좋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의 창출이 돼야 되겠죠. 창출해서 그렇게 경험 가치를 창출해서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늘 봉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의 경영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 그 경험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굉장히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소비자에게 경험적 가치를 남겨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느끼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중요하고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음으로써 가치 확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하면 가치 확장은 쉬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AI 인식 및 엣지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품목을 정확히 선별합니다. 퍼스널 쇼퍼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퍼스널 쇼퍼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퍼스널 쇼퍼는 말 그대로 쇼핑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몸 사이즈라든가 취향, 그리고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정교하게 엄선된 의류를 매달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스타일, 패턴, 소재, 가격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패턴, 어떤 소재, 어느 정도의 가격대 이런 것들을 나는 원합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응하고 그렇게 해서 평상시 구매 활동을 토대로 추천된 가장 적합한 의류를 8개 종류를 소비자한테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를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입어본 후에 마음에 드는 옷만 구매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쇼핑의 혁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도, 몸 사이즈, 취향, 스타일, 패턴, 소재, 가격을 소비자를 조사한 다음에 응한 소비자에게 8개의 의류를 먼저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 추천을 한 것 중에서 일주일 동안 입어본 후에 마음에 드는 옷만 구매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비용은 2020년 초에 한 달에 4.99달러였다. 약 5달러 수준의 서비스 비용을 내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에 의한 맞춤 추천도 유용한 이 서비스인데, 이렇게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커다란 경험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존에서 퍼스널 쇼퍼라는 인공지능 기능의 이 사업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의류 업계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업,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혁신 퍼스널 쇼퍼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나머지 경쟁자들이 어떻게 잘 버텨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느 부분은 염려스럽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혁신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추천을 해서 8개를 보는 다음에 일주일 입어본 후에 마음에 드는 옷만 구매를 결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건 엄청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마존의 퍼스널 쇼퍼인데요.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AI 기능,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으로 해서 가치 확장에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I의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서 가치를 확장시킨 겁니다. 어떤 AI 기능이 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퍼스널 쇼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의류지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가치 확장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에톨라는 MIT에서 탄생한 맞춤형 스킨케어 회사인데요. 여기는 사용자의 취향과 피부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킨케어 회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킨을 케어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스킨케어 회사인데요. 맞춤형 스킨케어 회사인데요. 사용자의 취향이라든가 피부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서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했냐면 구독형 서비스와 결합을 한 것입니다. 맞춤형 스킨케어 상품에다가 구독형 서비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구독형 서비스로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매달 새로운 화장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달에 $45 정도인데요. 에롤라 회원이 되면 매달 피부 분석 키트, 그리고 앱을 통한 피부 건강 측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또 머신러닝이 계절별 날씨, 식이요법, 그리고 피부 pH 같은 변화를 고려해서 매달 맞춤화된 화장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피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AI 기능에서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자 취향을 파악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데, 이 에톨라는 제공해서 판매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냐면 구독형 서비스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새로운 화장품을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을 매달 피부 분석 키트 앱을 통해서 피부 건강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식이요법이라든가 피부 pH 같은 변화를 고려해서 매달 맞춤화된 화장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AI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AI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결합으로 가치를 확장하는데 성공한 아주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톨라의 구독형 맞춤 스킨케어 서비스가 지금 화면에 보는 사진과 같이 이런 형식으로 하고, 비즈니스 수익 모델은 구독형의 내용을 적용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윈나우 사례인데요. 윈나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음식을 식별해서 구분할 수 있는 AI 기능을 이용해서 독특한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윈나우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양을 대부분 어떤 음식을 얼마나 버리는지를 보통 모르는데, 이 버려지는 음식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 측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과연 식당에서 어떤 음식이 버려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팔리는 건, 소비자들이 많이 먹은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반응이 없어서 안 먹고 버려지는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기 없는 식품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또 인기가 많은 제품을 오히려 잘못해서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윈나우는 AI의 컴퓨터 비전 기능을 식당 재고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비즈니스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버려질 때마다 AI가 음식물을 식별하고 폐기 음식물 현황을 데이터로 자동 저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식별하는 정확도는 이렇게 사람의 육안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떤 음식물이 버려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AI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음식물 폐기량이 자동 계산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식당의 재료 구매라든가 사용 재고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남은 음식은 무엇일까? 예를 들자면 고객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메뉴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메뉴로, 질 높은 메뉴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윈나우를 사용하는 레스토랑은 1년간 음식물 쓰레기를 40에서 70%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비용은 2에서 8% 정도 절감한 효과를 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잘 안 먹는 음식을 가능하면 만들지 않고 잘 먹는 음식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줄어들고 비용 절감 또한 당연히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윈나우는
이 시스템이 포함한 서비스 자체를 판매하거나 식당의 비용 절감 부분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당의 비용 절감 부분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서비스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술이 레스토랑의 숨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윈나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식당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자동 측정 이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서 13-1주차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메르세데스 벤츠 스마트 비전부터 수업을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